명품 회사가 차고 넘치는 프랑스에는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전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바로 프랑스 제품들이죠. 이러한 의류와 각종 소품들을 다루는 브랜드 시장에 비해서 덜 알려졌지만 세계 최대의 코스메틱 브랜드 또한 프랑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바로 오늘 소개할 로레알입니다. 창립 100년을 넘어선 오늘날까지도 멈춤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 로레알은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레알은 1909년 프랑스 화학자인 외젠 슈엘러가 설립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슈엘러는 젊은 시절 모발 염색 제품을 개발합니다. 당시 그가 개발한 제품의 이름은 광채라는 뜻의 오레알이었는데 파리의 미용사들 사이에서 이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슈엘러는 경영 감각 또한 탁월해서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개발은 물론 판매, 마케팅 기술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염색 제품 개발로 큰 성공을 이룬 로레알은 1930년대 새로운 도약을 이룹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샴푸는 오늘날의 비누처럼 고체 형태였다고 합니다. 슈엘러는 액체화하여 용기에 담은 샴푸를 시장에 출시했고 이로 인해 미용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본인이 화학자이기도 했던 슈엘러는 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를 창업한 다음 해인 1920년부터는 화학자들을 고용하여 개발에 나섭니다. 마침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에 로레알의 도약을 확신한 것이었죠. 로레알은 오늘날 연구원들만 8만 명 이상을 고용하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개발 DNA는 이미 창립 시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로레알은 모발 염색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뷰티 산업 전체에 대한 슈엘러의 열망은 코스메틱 산업의 전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를 위한 다음 스텝은 바로 다양한 인수합병이었습니다. 로레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로레알에서 직접 설립하여 성장시킨 브랜드는 3개에 불과하죠. 오늘날 로레알의 성공은 탁월한 인수합병 전략 덕분인 것입니다. 로레알이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랑콤 인수입니다. 랑콤은 현재에도 대표적인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전까지 헤어 관련 제품만 생산했던 로레알은 이 랑콤 연수를 통해 종합 코스메틱 회사로 거듭나는 전기를 맞이합니다. 70년대에는 의외의 도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연속적인 제약회사 인수였습니다. 당시 이미 세계 10대 제약회사로 손꼽히던 사노피 인수에 이어 제약회사 신테라볼을 인수하여 치료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코슈메슈티컬이라 불리우는 의약 화장품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사노피는 인수합병을 거쳐 글로벌 5위의 제약회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의약품 시장에서도 대성공한 로레알의 입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업주가 화학을 전공했고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런 성공적인 인수합병 또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닥터자르트 같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출시된 것이 2010년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로레알의 선택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알 수 있죠. 이런 로레알이 인수한 회사 중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또한 있는데요. 바로 김소희 대표가 창업한 스타일란더를 6천억에 인수한 것입니다. 로레알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이었죠. 이렇듯 로레알의 인수합병은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수합병의 모범 사례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화장품 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화장품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기류가 일면서 기존의 제품 개발 공식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여론 변화는 전에 없던 일이었기에 수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로레알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이후 10년간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피부를 재현한 인공 피부 조직인 에피스킨 기술입니다. 로레알은 피부만이 아니라 각막, 폐점막 등 12개의 조직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에피스킨 기술은 지금까지도 타사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기술로 유수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사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로레알이 에피스킨을 구입해 실험을 진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더욱 고객 친화적인 화장품 출시를 위해 휴먼스킨 3D 프린팅 기술 개발, 맞춤형 제품 제안을 위한 페르소 앱 개발 등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 하드웨어라면 이미지를 심는 광고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죠.
로레알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탁월한 이미지 광고 전략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슈엘러가 회사명으로 삼은 로레알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뷰티를 의미합니다. 염색 제품 소비자 대다수가 비교적 감성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로레알이 출발부터 남다른 이미지 전략을 세우는 데 공을 들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레알이 현대적인 광고 전략으로 대성공을 한 시기는 197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60년대 이후 로레알의 도약기에는 인수합병과 함께 탁월한 광고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로레알을 대표하는 광고 슬로건은 나는 소중하니까 라는 카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소영이 로레알 광고에서 이 멘트를 외치며 큰 화제가 되었죠. 1973년 조앤 더서우라는 배우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여 히트친 이후 당신은 소중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중하니까 라는 점차 진화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로레알은 285유로, 하나로 40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훨씬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로레알의 시가총액은 한화 300조에 이르고 있죠.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10조 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뷰티 산업에서 로레알의 위상과 규모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100년 이상 축적된 여러 기술과 노하우는 물론 프랑스 브랜드라는 프리미엄까지 앞으로 로레알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로레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